안녕하십니까. 에듀스테파 수학학원의 길정균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영상은요, 2022년 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고 있는 현 고1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대학교에 입학할 때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을 받을 건지, 아니면 불리하지 않은 걸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를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저희 학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정현고, 이솔고, 서현고, 신동고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회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요, 고교학점제의 핵심 내용은 이 50분 동안 16회 수업을 들으면 이게 1학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의 선택 과목을 포함해서 총 192학점에 도달하면은 졸업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1 학생들부터는 모두 적용을 받는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화면에 표시해 주지는 않았지만 평가 제도가 5등급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석차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같이 사용하는 이런 평가 체제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필수 과목은 뭐냐? 보통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배치되어 있는 필수 과목들인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주요 과목들입니다. 공통 국어, 공통 수학, 공통 영어, 그 다음에 한국사, 통합사회, 그 다음에 통합과학, 뭐 요 정도가 이제 공통 과목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사회 과목 중에서 이 공통 과정에 그 학교 지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사회 과목이 좀 부족하게 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 중에서 사회 과목을 꼭 골라줘서 저 8학점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해서 이 나중에 필수 과목의 학점이 부족한 일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도 선택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192학점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선택을 해서 자율이 수학점이라고 되어 있는 게 90학점,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게 18학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방금 말씀드린 필수 이수학점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실제로 1학년에는 필수 학점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학교들의 특징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기 전에 1학년 거는 제외를 시켰다는 점을 미리 좀 양해를 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교과의 과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공통 과목인 공통수학 1하고 공통수학 2가 1학년 1, 2학기에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은 이 근처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2학년 1학기에는 대수, 2학년 2학기에는 미적분, 3학년 1학기에는 확률과 통계를 기본으로 지정 과목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서요, 진로 선택에 기하와 미적분 2, 여기에서 기하는 당연히 현 고2, 고3 친구들이 하고 있는 기하와 똑같은데요. 미적분 2는요, 현재 2015 적용을 받고 있는 친구들의 미적분이라는 과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크게 바뀐 거는 없고요. 다만 이 과목의 이름이 조금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도 경제수학, 뭐 인공지능수학, 직무수학,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경제 경영이나 혹은 컴퓨터 쪽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한다던가 이런 데에 필요한 수학들을 조금 넣어놓긴 한 건데요. 융합 선택이라는 부분에 있는 이것들은 진로 선택과 특히 이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연관지어서 요거를 만들어 놓은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상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학교들이 저 융합 선택 과목은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학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고 거를 먼저 보시면은요, 지금 제가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를 해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대수가 2학년 1학기에 학교 지정 과목이에요. 필수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미적분 1도 지정 과목입니다. 이거는 선택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서연고 같은 경우에는
기하라는 과목이 학생 선택 과목인데 1학기에도 수강이 가능하고요. 2학기에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1, 2학기를 나눠서 가는 게 아니고요. 한 학기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1학기에 하고 2학기하고 겹치지 않는 다른 과목들을 고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중복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인공지능 기초나 물리학, 화학 이런 것들도 역시 이 중복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3학년에 가면은요. 확률과 통계가 3학년 1학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에는요. 수학과 문화라는 과목이 여기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저 수학과 문화라는 과목은 이 대학교 입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과목인 것 같아요. 물론 성적이 4단위, 그러니까 4학점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나 시험은 잘 봐야 됩니다. 하지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선택 과목을 보시면은 미적분 2가 3학년 1학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2015 교육과정에서는 확통을 선택하고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둘 다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대학들의 지금 2022 교육과정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정연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연고 같은 경우에도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에 각각 미적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선택 과목에 보시면은 2학년 1학기에는 수학 쪽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없는데요. 2학년 2학기에도 보면은 수학 쪽에서는 기하를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3학년 1학기에 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미적분 2가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정연고의 요 2, 3학년 거에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표현된 요 박스 부분이 있거든요. 5, 6번하고 9번, 10번이 있는데 요 자료는 그 화성우산 교육지원청에서 배포한 자료를 그대로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요. 정연고의 경우에는 저 노란색에서 사회 과목 하나를 꼭 골라야 이 필수 이수 과목의 점수 학점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안내에 따르면은 이 2학년 1학기에서 3학년 2학기 사이에 이 노란색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 필수 학점을 채우도록 되어 있는 게 정연고의 현재 개설 과목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 이솔고 같은 경우에도 대수와 미적분원은 당연히 1학년 2학기하고 1학년 1학기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2학년 2학기에 기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에 미적분 2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솔고에서 뭐 특이할 점이 있냐? 특이할 점이 한 개 있기는 해요. 실용 통계라는 게 여기 3학년 2학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통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3학년 1학기, 2학기에 넣어놨다는 게 조금 특이한 특징이기는 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필수 이수 과목은 전부 학교 지정 과목으로 해놨기 때문에 선택 과목은 정말 학생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걱정 없이 선택을 고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신동고 같은 경우에는 정연고와 같은 체제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 선택 과목을 보면은요. 여기에 5번, 6번, 그 다음에 3학년 1, 2학기에 있는 9번, 10번 박스에 있는 요 선택 과목들 중에서 이 필수 이수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는 골라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정연고의 그 설명 중에서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화면의 구성상 그 부분은 여기다 따로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정연고와 신동고의 교과 선택에서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아까 정연고에서도 같았죠. 5번, 6번, 그리고 9번, 10번에 있는 것 중에서 예술 과목을 총 2개를 선택을 해야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수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81학점의 제한 준수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을 81학점을 넘기면 안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 과목군에서 수학을 고르더라도 수학 관련 과목을 고르더라도 이 3개 이하로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신동고나
그 다음에 정연고에 요 표시되어 있는 녹색 박스 안에서는 수학 과목을 최대 기하를 선택했을 때는 최대 2개까지 가능하고요. 기하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 3개까지 이렇게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영수 합쳐서 81학점을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정연고와 신동고 학생들 경우에는 선택 과목에서 학점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학원 근처에 있는 이 학교들의 선택 과목 배치를 좀 봤거든요. 그럼 이거를 왜 봤냐? 2028년도부터 이 1학년 친구들이 28학년도에 입시를 적용을 받을 때 어떻게 될 거냐를 이 대학교들이 자세를 정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빨간색으로 이 글자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그 있는 글 그대로 발췌해 온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올해 6월이죠. 올해 6월 30일에 서울대학교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권장 과목을 자기네들이 지정을 할 건데 이 권장 과목들에서 이수 여부가 지원 자격은 아니다. 이수를 하지 않아도 지원을 할 수 있으나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수시 모집 시에 서류 평가 및 정시 모집의 교과 역량 평가에 반영이 될 거다. 그리고요. 자연과학대학하고요. 공과대, 간호대, 의과대, 약학대, 수의과대 등 보통 인기학과라고 하는 이 학과들을 개설하고 있는 모집 단위에서는요. 기하하고 미적분 2를 권장 과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서울대학교 입학처에 공지사항으로 떠 있으니까요.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혹시 저희 학원에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요 자료들을 수집을 해놨기 때문에 뭐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말고 또 이런 공지사항이 뜬 대학교가 경희대학교가 또 있었어요. 중앙대도 있었고 연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들이 있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경희대하고 중앙대, 연세대, 서강대 그리고 기타 한 학교가 더 있었는데요. 그 학교들이 모여서 이 권장 과목을 고르는 거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해서요.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5개 학교의 공지사항으로 입학처의 공지사항으로 자기 학교에서 자기 이 공동 연구를 했던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권장 과목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들에서는 권장 과목이다라고 했는데 경희대학교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를 했어서 제가 경희대학교 거를 가져왔습니다. 자, 경희대학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정시하고 수시에다가 모두 수학하고 과학교과의 권장 과목을 평가에 활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학교과는 적어도 18학점 이상을 그리고 과학교과는 과목 수는 5과목 이상을 권장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 밑줄 쳐드렸던 권장 과목들을 조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개였어요. 자, 그래서 핵심 교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경희대학교 입학처에서 내놓은 공지사항에서 핵심 교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미적분 2, 기하가 거의 모든 모집 단위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인문대학은 제외를 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 경희대학교에서 그 공지사항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수시 전형에서는 핵심 과목 이수에 대하여 중요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핵심 과목 외에 권장 과목이라고 또 따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 권장 과목의 이수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평가를 하겠다. 그리고요. 정시 전형에서는 아예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명기를 해놨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만 인서울 학교만 이런 걸 하고 있냐?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가까운 학교 중에 충남대학교에서 똑같은 비슷한 공지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충남대학교 입학처 공지사항에서는요, 서울대하고 똑같이 권장 이수 과목은 학생 선발 시에 필수 이수 요건은 아니다. 하지만 이수한 경우에 학업 역량 평가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라고 게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권장 과목들은 당연히 똑같이 동시에 게시를 했고요. 이 자연과학대학하고 의학대학, 약학대학, 수의학대학 등에서는 기하하고 미적분 2를 권장 과목으로 했고요. 공과대학 중에서는 미적분 2만을 권장하는 이 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요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서 제가 예시로 이솔고에서 경희대를 지원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솔고에서 경희대를 전자공학과를 수시 지원을 하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희대학교에서 중요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수학교과는 최대 6개, 과학교과는 최대 6개, 뭐 이렇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전자공학과에서 인정하는 과목이요, 5개입니다. 그리고 4개가 과학 과목이에요. 그럼 다시 얘기를 하자면 과학교과를 4개를 골라서 과학교과에 20학점을 채우거나 혹은 수학교과에 뭐 18학점을 채우거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요 조건을 만족을 시켜주면은요, 핵심 권장 과목을 골라야 하는데 경희대의 핵심 권장 과목은 딱 5개만 나와 있어요. 대수, 미적분 1, 확통, 그리고 기하, 미적분 2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 과목은 기존에 저희가 2015학년도에서 보고 있던 선택 과목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주요 수학 과목은 모두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핵심 권장 과목을 모두 선택을 해야 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는 조금 실수를 했는데, 물리학을 2학년 1학기에 하고 2학년 2학기에는 화학이나 역학과 에너지를 고르고 3학년 1학기에 전자기하고 양자 이렇게를 고르면 4개 정도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나마 이 뒤에서 경희대에서 수시를 모집할 때에는 3학년 1학기까지밖에는 이 학생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시에서는 3학년 2학기 것까지 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경희대에서 전자공학과를 정시 지원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시 지원에서는 경희대에서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산점 기준이 수학교과는 18학점 이상이거나 5과목 이상을 수강해야 되고요. 과학 과목은 20학점 이상이거나 6과목 이상을 수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핵심 권장 과목이요, 조금 과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수학 과목의 경우에는 아까하고 똑같죠. 대수, 미적분, 확통, 기하, 미적분 2를 골라야 하는데요. 지정이 되어 있는 핵심 과목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다 골라야 돼요. 그러면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학의 경우에는요, 권장 과목으로 4개를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6과목 이상이나 20학점을 맞아야 가점을 주겠대요. 그러면 전자공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은 과학으로는 가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을 모두 선택을 해야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정시 지원했을 때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경희대뿐만이 아니겠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 기준을 제시를 했으니까 제가 예시로 경희대를 들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기존까지의 선택 과목 중에서 메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선택 과목들, 그러니까 지금 2015에서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 기하 이 5개를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모두 수강하게 해야만 조금 더 유리한 위치 혹은 불리하지 않은 위치에서 입시를 치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선택 과목의 이 선택 방법은 일단 수학은 모두 골라야 됩니다. 일단 수학은 모두 고르셔야 되고요.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이나 화학이 이제 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의과대학이나 이런 곳에서는 물리학 화학보다는 생명과학 쪽이나 이런 쪽을 또 권장 과목으로 올려놓은 사례들도 꽤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고려를 해서 인문 계열의 뭐 어문학과나 혹은 뭐 정치외교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과 계통의 학과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수학 과목은 모두 선택을 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될 수 있어요. 모두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수학 과목을 모두 고를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실들을 고등학교들도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의 수학이나 이 선택 과목의 배분을 한 학기에 몰아놓지를 않았어요. 기하가 2학년 2학기에 있는데 미적분은 3학년 1학기에 가 있거나 다른 과목하고 섞여 있다면 기하를 두 학기에 같이 배치를 해서 한 학기에 다른 과목을 들었다면 기하를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실 때 특히 수학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얘네들을 무조건 골라줘야 된다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선택 과목에 대한 설명회를 짧게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